2026년 1월, 지난 14년 동안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이 천문학적인 정부 보조금 고갈로 인해 마침내 글로벌 시장 장악의 백기를 공식적으로 들며 항복했습니다. 무제한으로 쏟아지던 정부 보조금이 바닥나자 헐값에 팔리던 중국산 제품들의 가격은 하루아침에 2배로 치솟는 전례 없는 기이한 현상이 전 세계 시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고사 직전의 위기에 몰렸던 한국의 제조 공장들에는 전 세계 바이어들의 주문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으며, 이는 10년을 기다려온 생존자들의 화려한 축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일어난 이 급격한 경제적 변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10년 넘게 이어온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패권이 다시 쓰이는 역사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 한국 경제에 찾아온 이 거대한 기회의 본질을 심층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금 쟁취하고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한 미니 태양광 패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매우 저렴하게 구매한 캠핑용 파워뱅크 가격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 쇼핑몰을 장악했던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중국산 제품들은 사실 전형적인 치킨 게임의 결과물로, 경쟁자들이 모두 파산할 때까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시장을 독식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0년대 초반부터 자국 태양광 산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2023년 기준 전 세계 태양광 웨이퍼 시장의 97%를 독점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완성시켰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원가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내놓는 중국의 출혈 경쟁 상대와 승산 없는 싸움을 지속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국내 선두 기업인 OCI는 2020년 한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을 전면 중단해야 했으며, 한화솔루션 또한 수년간 막대한 적자에 늪에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마저 태양광 산업의 미래를 비관하며 주식을 손절하고 시장을 떠나갔지만,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중국의 재정 고갈이 공식화되며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서 수익성 없는 좀비 기업들에게 보조금이라는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행위가 마침내 중단된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수출 보조금 전면 폐지 발표는 자생력이 없던 중국 내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연쇄 부도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강력한 보호막이 사라지자 중국 공장들은 일시에 가동을 멈췄고, 이는 글로벌 시장의 즉각적인 공급 부족 사태와 함께 제품 가격의 수직 상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태양광 모듈의 국제 거래 가격은 불과 한 달 만에 40% 이상 폭등했으며, 다급해진 글로벌 바이어들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 공급처를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바이어들이 간절하게 찾은 유일한 대안은 지난 14년간의 가혹한 치킨 게임 속에서도 연구개발 투자를 멈추지 않고 묵묵히 버텨온 대한민국의 건실한 기업들이었습니다. OCI 홀딩스의 말레이시아 공장은 현재 수요 폭발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풀가동 체제에 돌입했으며, 영업이익률은 2025년 대비 무려 2배 이상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한화솔루션 역시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태양광 공장의 가동률을 100%로 끌어올리며 공급이 부족한 북미 시장에서 비중국산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비중국산으로, 미국과 유럽의 환경 및 관세 규제가 중국 기업들에게는 넘기 힘든 거대한 이중고의 장벽이 되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과거처럼 다시 돈을 풀어 시장을 교란하려 해도 이미 붕괴된 부동산 시장과 천문학적인 지방 부채로 인해 이번에는 상황이 전혀 다를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많은 이들이 중국의 재반격을 우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과거와 다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부채의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지방 정부들은 땅을 팔아 빚을 갚는 방식으로 연명해왔으나,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이 처참하게 붕괴하면서 그동안 유지되던 경제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중국 지방 정부의 음성적 채무 조달 창구인 LGFV의 부채 규모는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하여 국가 전체의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지갑이 완전히 텅 빈 가장이 더 이상 자식들에게 용돈을 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로 중국 정부의 기업 지원 여력이 사실상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정난은 배터리 시장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CATL 같은 거대 기업은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기술력 없는
수많은 중소형 업체들은 전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중소업체들이 쓰러지는 틈을 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그동안 중국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저가형 LFP 배터리 시장까지 무서운 속도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살아남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지금이 바로 한국 기업들에게는 시장 점유율을 대대적으로 뺏어올 수 있는 역사적인 골든 타이밍인 셈입니다. 물론 중국 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기술을 추격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우리는 그들의 기술적 위협에 대해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압도적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 중국 제품은 예전처럼 시장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할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은 누가 더 저렴한 제품을 만드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공급망이 안정적이고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를 최우선 가치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지난 14년간의 가혹한 치킨 게임 속에서도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며 연구개발, 투자를 단 1%도 줄이지 않고 기술 격차를 벌려왔습니다. 힘들고 배고픈 시절에도 내일의 수확을 위해 씨앗을 먹어 치우지 않고 땅에 심어두었던 현명한 농부처럼 우리 기업들은 이제 그 결실을 거둘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기업들이 독자적인 고효율 모듈 기술을 미리 확보해 둔 것은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2026년에 펼쳐지고 있는 이 대반전의 드라마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최악의 암흑기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보상입니다. 최근 주식 계좌를 열어보신 분들이라면 에너지 섹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불기둥을 보며 대한민국 그린 에너지 산업의 부활을 이미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승 흐름은 단기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이는 중국의 생산 차질로 인한 구조적인 공급 부족 사태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장들이 연이어 문을 닫으면서 생긴 거대한 생산 공백을 즉각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과 설비를 갖춘 국가는 현재로선 대한민국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 역시 2026년을 대한민국 그린 에너지 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는 부활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호황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경제 사이클은 언제나 돌고 돌며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될 수 있는 냉혹한 현실 때문입니다. 중국이 저가 공세를 멈췄다는 것은 그들도 이제 수익성이 낮은 시장을 버리고 고부가가치 하이엔드 시장으로 진입하여 우리와 진검승부를 벌이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주도권을 내주었듯 우리도 방심하면 언제든 중국에 다시 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과 LG, 한화 같은 국내 기업들은 지금 번 돈을 단순히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차세대 기술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들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나 전고체 배터리 같은 미래의 게임 체인저 기술을 확보하여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2026년 중국의 보조금 중단은 준비된 한국 기업들에게 찾아온 천재일우의 거대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년이라는 길고 추웠던 겨울을 묵묵히 견뎌낸 우리 기업들이 이제야 비로소 따뜻한 봄볕을 쬐며 화려한 부활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열했던 전쟁의 끝이 아니라 기술 패권을 둘러싼 더욱 정교하고 거대한 새로운 경쟁의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당장의 실적 반등에만 환호하기보다 누가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만들어내며 시장을 선도하는지 냉철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돈으로 만든 일시적인 경쟁력은 돈이 떨어지면 사라지지만 기술로 쌓아 올린 근본적인 경쟁력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최우승자는 정부의 보조금이 아니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자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분석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복잡하게 얽힌 경제 현상 속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기회를 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글로벌 경제의 판도를 뒤흔든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한국 경제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의 변화가 일으킨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 새로운 성장을 이뤄낼 것인지 아니면 휩쓸릴 것인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현명한 판단과 기술에 대한 통찰력으로 다가오는 황금 같은 기회를 반드시 거머쥐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고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는 최근 중국 내수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매우 정밀하게 주시하며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내수 소비가 충분히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들의 과잉 재고는 다시금 낮은 가격으로 해외 시장에 밀려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6년의 호황에만 취해 있지 말고 항상 시장의 이면과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를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장을 보는 안목을 기르고 기술의 가치를 이해할 때 비로소 변동성이 큰 경제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혁신은 멈추지 않으며 기회는 준비된 자의 곁에 머뭅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의 위대한 도전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